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간도 이야기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간도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실은 간도와 동북공정까지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한 30분짜리 주제가 되기 때문에 간도 따로, 동북공정 따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만주 위치부터 좀 알고 갑시다. 만주 한때 우리 땅이었는데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주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할게요. 만주가 어디예요? 강의하면서 만주가 어디야? 라고 학생에게 질문하면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위에요. 아, 그래요? 저 위에요. 우리에게 만주는 한반도 북쪽과 요동까지 포함한 지역을 만주라고 합니다. 여기 요아라는 하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강이 있죠? 요소와 요동인데 중국 아이들한테 만주가 어디야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만리장성 동북쪽 요소와 요동과 한반도 북쪽까지 중국인들은 다 만주라고 합니다만 실은 이 요서가 우리 민족의 직접 활동 무대는 물론 고조선은 이렇게 여령지방에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만주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요동과 한반도 북쪽을 만주라고 하는데 저 위에 만주를 무슨 만주라고 할까요? 북만주라고 하겠죠. 남쪽 만주를 무슨 만주라고 할까요? 남만주라고 하겠죠. 이쪽을 무슨 만주? 델리만주? 무슨 만주라고 할까요? 여긴 연해주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간도가 어디야? 자, 보세요. 백두 마운틴이 있습니다. 백두산이 이렇게 있고 이게 서쪽으로 흘러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인 무슨 강? 압록강. 제일 긴 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렇게 두만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도가 어디냐면 서쪽 간도 여기를 서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간도는 근데 남만주에 포함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무장투쟁사 공부할 때 최고 독립운동 기지 남만주에 삼원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서간도 삼원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만강 동북쪽을 북간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동간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간도는 도대체 누구 땅이냐? 이 간도 했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자가 섬 도자로 해석이 되니까 사이간 선 도자를 쓰거든요. 간도가 어디 섬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 간도는 우리 땅인데라고 이야기할 때 간도는 그럼 대체 어딜까요? 어디예요? 바로 이 북간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간도다. 그러니까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 그런 단어 빼고 그냥 간도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북간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북간도 우리 땅입니까? 간도 우리 땅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중국 땅입니다. 근데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물론 우리 역사가 외세 침략도 많이 받았고 뭐 정말 세계사를 뒤흔들 만한 영웅이 뛰쳐나온 것도 아니지만 우리 역사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토 역시 굉장히 소중하죠. 일본 아이들은 자기 나라 사람 한 명도 살지 않고 있는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고 땅덩어리 저렇게 넓은 중국조차도 여기 저기 다 자기네 땅이라고 세계 각국과 이렇게 영토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로 한때 우리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만주의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가 어떤 나라입니까?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가 뭐냐면 왕위가 세습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율령이 반포되고 불교가 수용되고 신분제가 확립되는 진정한 영토국가, 영역국가로 발전하는 국가. 고구려가 만주의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였고 그 다음 고구려가 700년간 만주 벌판을 경영하다가 망하고 나서 바로 발해가 200년 이상 또 경영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고구려와 발해 피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말갈족이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살고 있었고 여진이 있을 때 우리는 고려였지 않습니까? 그 여진족이 막 강성하니까 숙종 때 별무반이 만들어지고 고려입니다. 예종 때 동북구성을 축조했는데 동북구성이 이쪽이냐 말이 많은 거고 나중에 그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중국 대륙 절반을 먹어버리고 송나라를 남쪽으로 내렸죠. 그게 남송이잖아. 이 금나라에겐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당시 이자겸과 김부식은 그 금에 사대하자라고 했고 묘총은 그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했죠. 근데 금이나 남송이나 전부 다 몽고에게 털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진족은 부족 단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선이 건국됐고 여진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걸 얻어가면서 우리는 여진 애들을 이렇게 강경책도 펴면서 사군과 육진도 개척했고 그 다음 막 기순도 장려하고 토관제도 여진족을 토착민을 관리로 임명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여진족과 잘 사이좋게 지냈습니다만 누르하치가 나와서 후금을 건국하고
그 누르하치 8번째 아들 청태종이라고 불리는 후금의 홍타이지가 쳐들어왔던 게 1627년에 정묘호란이고, 그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다시 조선을 군신관계 요구했다가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고, 병자호란 때 임조가 머리 9번 땅에 쳐박고 항복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나라는 한반도 조선을 직접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고, 끝내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하면서 중원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나라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당시 만주족의 인구가 한 200~300만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국은 명나라가 15세기 넘어와서는 그 1억 인구를 돌파했다는 말이죠. 소수의 만주족, 다시 고구려 발해 피지배층을 말갈족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 고려 때 여진족으로 바뀌었고, 조선 때는 이제 우리가 만주족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말갈, 여진, 만주가 같은 친구들이고, 물론 말갈라고 불리우기 전에는 음누나 숙신이라고 불렸던 애들이 만주족이란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에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만주에 살고 있는 만주인들은 중국 땅으로 내려와서 직접 중국인들을 통치하라. 그러다 보니까 만주에 있는 만주인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막 북경으로도 이렇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만주 땅이 텅텅 비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농민들은 항상 수탈당하고 힘들게 살았잖아. 근데 만주에 사람이 안 살아. 조선 농민들의 본능이 있잖아요. 빈 땅 보이면 가서 씨 뿌려버리고 싶은 본능.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싶은데 이 압록강이 강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평균 한강의 2배 정도 되는 강폭이고, 그래도 북경하고 좀 가까운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요동 쪽으로 넘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압록강 말고 여기 두만강은요 강폭이 적고요, 물살은 세도요 첨벙첨벙하고 건너갈 수 있고, 한겨울에는요 얼어버리면 몇 발짝 쫙 미끄러지면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막 건너가서 여기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19세기부터 여기 조선인들이 살았고요. 특히 19세기 정도 인구 구성비를 보면 80%가 조선인이고 20%가 만주족이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하고 조선 사이에도 야 이거 문제가 있다. 국경에 관한 논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목국등이라는 신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는 박건이라는 신하가 백두산에서 만나가지고 뭘 만들어요?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 국경선 비를 세우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경선이라는 건 산맥이나 하천이나 바다를 경계로, 물론 저기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는, 특히 아프리카는 프랑스, 영국이 위도, 경도 해가서 이렇게 나눠먹게 해버린 나라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발전이 지금도 저해되고 있죠. 근데 우리 국경선은 거의 대부분 하천이란 말이죠. 그럼 백두산에 이 하천을 세우려면 백두산 물줄기가 쫙 쪼개지는 곳에, 발원하는 곳에 세웠으면 이 국경 비와 하천의 물줄기 방향을 보아하니 조선과 청의 국경이 명확하다, 이게 해석이 되는데, 당시 청나라 목국등, 오라총간이라고 하는 목국등의 나이가 70이야. 70 먹은 사람이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지금 30대 김정은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잖아. 그래서 백두산 중턱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놨는데, 백두산 정계비 주요 내용이 뭐냐면, 서쪽으로는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은 압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의, 토문이에요. 토문이라는 하천. 그럼 이 토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토문이라는 하천이 있는 거야. 이렇게 백두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송화강으로 합류하는 이 하천이 있는 거예요. 이 토문이 경계면, 야, 동쪽으로는 토문이 경계네. 그럼 이거 조선 땅이네가 되는 건데, 짱깨들이 갑자기 무슨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옛날 두만강을 도문강이라고 돼 있어요. 이 두만강을 도문강이라고 됐기 때문에 도문이 잘못 표기돼가지고 두만, 도문, 토문으로 표기가 됐다는 짱깨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짱깨들 대로라면 여기까지가 국경선이서 이게 중국 땅인 거고, 우리 주장대로라면 토문의 동쪽은 우리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1712년이니까 18세기였잖아요. 19세기 접어들었습니다. 19세기 접어들어서 민비가 그 청나라 눈치 보면서, 청나라는 아주 민비 오빠죠. 청나라에게 몇 번 살아나고 청나라 덕에 살아나고 의지합니까? 그런 민비조차도 아 이건 문제가 있다 하면서 1880년대 어윤중이라는 관리가 서북 경략사로 가기도 하고요. 이중하라는 관리가
토문감계사로 가가지고 간도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수립한 게 1897년인데, 아니 대한제국이 수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청나라가 일본과 전쟁에서 깨져버리니까 황제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서 이제 1902년에 대한제국에서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병신 같았던 그 조선, 진짜 이때 나라 같지도 않았던 시기에조차도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중국 측에 건의를 했을 정도라고, 물론 중국 애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뺏겨버립니다. 외교권을 빼앗았다고. 연도 알고 계시죠? 을사지약 1905년. 그리고 우리 외교를 관장하게 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통감부가 바로 1905년에 설치가 되죠. 근데 이 통감부는, 통감이 누군데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 아닙니까? 통감부가 관장하는 간도 파출소를 일본이 만들어요. 이게 1907년에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통감부조차도 간도는 조선 땅이다 이거야. 왜냐면 어차피 일본은 계산 때려봤을 때 한반도를 전부 다 지배하는데 간도까지 지금 조선 땅이라고 해놔야 이게 일본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조차도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조선 땅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남만주, 안주와 봉천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권. 남만주 철도 부설권, 안봉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만주 철도 부설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철도가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근대기의 철도는요, 여러 가지 양면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대화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식민지배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만 침략의 상징물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를 식민지배하려면 그 나라 철도 부설권을 따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철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나라 지형 지목을 조사하고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그리고 푸신 탄광 개발권, 이런 걸 따내는 과정에서 일본이 간도는 청나라 땅이다라고 약속을 해줘 버리는 게, 그게 1909년에 간도 협약이죠. 근데 이 간도 협약을 체결한 근거는 뭐야?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간도 협약을 통해서 간도는 청나라 땅이라고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게 을사주약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 국제법상 무효잖아요. 고종의 도장이 박혀있지 않단 말이야. 외무 대신 박재순의 도장이 박혀있단 말이죠. 을사늑약이 무효고, 그럼 외교권을 일본이 빼앗아가는 것 자체가 무효라면 실제로 일본은 간도를 청나라에 넘긴 것까지 우리에게 배상을 해줘야죠. 간도를 그렇게 빼앗깁니다. 1909년에. 여러분, 지금도 물론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 300만 명이 살고 있고, 물론 범죄도시나 이런 영화들 때문에 조선족, 연변족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고, 물론 제가 그 마음 100% 이해합니다만, 그거야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이제 극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로마 교황청에 발견된 한반도 교구를 보더라도요, 그 코리아를 C자로 쓰더라고. COREA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세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한반도 남부교구, 한반도 북부교구, 간도교구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있는 지도도 이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질 지배를 100년인가 하게 되면 국제법상 제소하지 못하는, 그래서 1909년에 이렇게 간도 협약으로 일본 때문에 간도를 빼앗겨 놓고 2009년 되니까 아이고 이제 공소시효 100년이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잠깐 국회에서 뭐 간도 찾자는 뭐 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빼앗겨 버린 게 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교육을 하고 싶고 생각이라도 하고 살아야죠. 아니 이게 영원히 앞으로 1000년, 2000년 중국 땅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지금이야 중국이 강하니까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는 모르는 겁니다. 옛날 원나라 제국이 그렇게 망하고 몽고 초원으로 돌아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간도를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땅이라고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적이 우리는 북쪽에 있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너머의 간도예요. 우리는 북한하고도 소통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간도가 우리 땅이냐, 이런 인식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건데, 실은 우리는 간도가 우리 땅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중국인들은 간도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그게 뭔지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짱깨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뭔데요? 그게 동북공정이에요. 동북공정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간도 이렇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화이팅!